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태국에서 온 여성이 많다는데 윤태호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구공항에 도착한 이집트인 10명이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화장품 수입상이라고 밝혔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많아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직전 출발지인 상하이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구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사람이 2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채 안 됐지만 지난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63명이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 노선이 신설된 이후 생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되지 않는 그런 유흥업소 같은 것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그 연장된 추세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엄격히 하는 인천공항을 피해서 부산 김해나 대구공항으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집트인들도 눈에 띄게 늘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국을 해서 90일 저희가 체류 기간 주는 만큼 그렇게 만기로 이제 있다가 출국하시고 다시 재입국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심사를 마사지 업소나 주점에 일을 시키기 위해 외국 여성을 여자친구인 것처럼 데리고 들어오는 한국 브로커들도 많아 대구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는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세탁기나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살 때 한두 해만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일 텐데요. 하지만 신제품이 쏟아지는 요즘 고장이나 하자가 있어도 단종이 돼버리면 수리나 교환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주부 김모 씨는 지난 2015년에 세탁기를 바꾼 뒤 빨래가 너무 고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일반형 세탁기에 흔히 있는 거름망 없이 찌꺼기나 보풀을 뺀다고 업체는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세탁을 하든지 삶든지 더 많이 헹구고 그래서 그냥 테이프를 한다든지 그냥 썼죠.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제조사는 세탁통을 통째로 바꿔줬지만 12kg 용량인 김 씨 집은 예외였습니다. 물세, 힘든 거, 테이프 값, 뭐 이런 거를 내가 물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제품 만들어서 팔아놓고는 그 15kg는 바꿔주고 우리는 안 된다고 이러니까. 제조사는 사용기간을 고려해 고작 9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는 게 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가전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이 최근 늘어났지만 있으나 만합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떤 합의 권고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고 이거를 어겼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뭐 제재를 한다거나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최근 중고나 특가 제품, 흠집이 있는 제품을 싸게 파는 리퍼브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어 단종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이나 내용 연수 등을 파악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 물건을 인도받고 설치할 때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하셔야지. 신제품은 쏟아내면서 사후 관리는 뒷전인 제조사. 부품 보유 기간을 의무화하거나 제품을 물어줄 때는 제값을 쳐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다음 달부터 앞산 터널로 상인에서 파동 구간을 이용하는 대형차 운전자는 지금보다 통행료를 100원 더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톤 이상 화물차는 상인 파동 구간을 이용할 때 1,400원을 통행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와 소형차는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물가 상승으로 통행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행료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오는 2022년까지는 추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이 저조한 가운데 쌀값마저 오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전체 쌀 재배 면적의 6.6%인 6,600여 헥타르를 타작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청 실적은 목표치의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밭작물로 전환하는 작목이 마땅치 않은 데다
특히 최근 쌀값이 오르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창업자를 발굴하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 주관기관에 경북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확정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올해부터 매년 20억 원씩 3년 동안 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학의 기술창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석박사, 교수, 연구원 같은 창업자를 발굴해서 창업교육과 사업화,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인쇄업체 대표 A씨와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약집은 서점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가 가능한데 A씨와 B씨는 지난달 중순 선거사무소에서 3,000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선거구안 이장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의성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